브리핑 있는 저녁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소식인데요. 당시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서 20년간 복역한 윤모 씨가 재심을 하겠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재심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또 30년 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확정 판결돼서 끝난 사건이지만 네. 뭔가 그 사건의 전체를 다 뒤집을 만한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제 재심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면 윤 씨가 8차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에 네. 공판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죠. 네, 일단 8차 사건의 발생은 1988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예. 당시 화성에서 13살 박 모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이 된 사건입니다. 이때 윤 씨 나이가 22살이었는데요.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항소를 했는데 2심과 3심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당시 윤 씨의 항소 이유는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습니다. 2심 판결문을 좀 살펴보면요. 이 사건 발생 당시 윤 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허위로 진술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윤 씨는 무기수로 복역 중에요. 감형을 받았고 20년간 복역 후에 2009년 가석방됐습니다. 네. 지금은 가석방된 상태로 이제 그럼 재심을 신청하는 건데 예. 재심을 신청하는 절차와 그 이후에 진행되어 있는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재심 사유 등을 적은 재심 청구서를요. 법원에 제출을 하면 예. 법원에서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윤 씨 측과 그리고 또 수사기관인 검찰이 재심 변론에 각각 참여를 해서요. 각자의 주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만약 재심이 인정이 되면 소송은 과거 재판전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심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후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요. 피해자는 형사보상과 또 별도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서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네. 자, 나는 범인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네. 내가 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고 네. 상황은 이런데 어떻습니까? 전문가들 보기에는 재심이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전문가들을 취재한 결과 의견은 상반되고 있습니다. 어. 재심이 받아들여질 거다 이렇게 판단한 전문가들은요. 이미 이제 여러 사건에 대해서 시인한 이춘재의 자백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결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의 수사 관행상 윤 씨가 고문을 당했을 개연성이 있고 또 항소심 등에서 꾸준히 강압에 의한 자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재심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현행법에서 재심 사유를 좀 살펴보면요. 원판결 증거물의 위변조 허위가 증명된 때 혹은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될 때 등 7가지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춘재의 자백에 더해서 이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재심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도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계속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이춘재. 네. 이춘재가 계속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과 딱 맞아떨어지면 이제 8차 사건에 대해서도 자기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조금 신뢰가 가지만 네. 아직은 그 주변 것들을 다 네. 밝혀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